2015년 유승민은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거의 다 찾았다고 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보수개혁이란 오랜 꿈을 펼칠 순간이 온 거죠. 하지만 그때 그의 정치 인생에서 되돌릴 수 없는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박근혜와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를 성장의 해법이라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집권 3년차 아무리 경제통 여당 원내대표라도 정부의 세금 부족을 인정하자 정부의 경제정책은 해법이 아니라며 각을 세웠으니 대통령의 눈엣 가시가 된 건 당연한 일이었죠. 또 국회가 잘못된 정부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둘의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여당의 원내 사령탑도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자꾸 엇박자 내지 말고 배신자는 떠나란 말이었죠. 유승민은 당시 내 귀를 의심했다, 등을 칼로 찌른 아픔을 느꼈다고 하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신이란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됐다. 그 정도는 예전부터 서로 알던 생각의 차이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이 정도 차이는 서로 인정할 거란 순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였죠. 하지만 대통령의 경고가 나온 지 13일 만에 유승민은 결국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우리 헌법 1조 1항의 위험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이 헌법을 어겼고 왕처럼 군림했다는 뜻이었죠. 정치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시간을 보낸 유승민은 차기 대권주자다, 박근혜의 배신자다, 이런 극단적인 평가를 모두 받게 됐죠. 대통령에게 맞선 자의 숙명을 짊어진 겁니다. 당시 그는 진실을 말한 게 어떻게 배신이냐, 권력 눈치 보느라 아무도 지적하지 못한 걸 지적했을 뿐이라며 분노했지만 사실 유승민의 정치적 손해는 상당했습니다. 배신이란 말이 여전히 그를 괴롭히고 있으니까요.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여야 의원 9명으로 소추위원단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안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맞는 행위냐, 위반된 행위냐는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조금은 흔들렸던, 그리고 또 이 정리되지 않았던 의원님들 사이에서 이 탄핵안이 불가피한 절차다라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것만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 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얘기합니다. 어떤 수모를 겪더라도 새누리당 안에서 개혁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떤 수모를 당해야 친박들과 결별할 것입니까? 아수라장이 된 새누리당에서 이제 나와 우리와 함께 새로운 보수의 중심, 신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대통령을 생각하면 저는 인간적으로 깊은 회환과 안타까움에 마음이 아픕니다. 같은 국민들끼리 서로를 향했던 적대감을 녹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